네,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인데요. 본격적으로 두 분이 언론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언론 피해자를 모시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공익제보, 뭐 피해 막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김경환 교수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관련 보도는 CNB 뉴스라는 언론사의 기사였어요. 김경환 교수님께서 이 기사의 문제점 그리고 언중이 조정 결과 등을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도가 난 것은 이제 지난해 3월 31일. 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신분 그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 한 달 뒤에 이제 난 보도고요. 이제 권익위의 조사 과정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CNB 뉴스의 보도가 전국을 떠돌면서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날 3월 30일 엄청난 전화가 와서 혹시 뭐 그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냐, 무슨 거짓으로 임용을 했냐 이런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 보도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보도 내용은 한 요 정도 뭐 된다고 한다면 네. 몇 배의 내용으로 아주 그냥 보기 드문 내용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고 CNB 이제 뉴스라고 해서 이 언론사가 어디서 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중부도 광고를 받고 있는 이제 회사였고요. 이제 중요한 쟁점은 뭐였냐면 참 그 기사에 많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저희 권익위 내용으로만 좀 본다면 이미 김경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면직을 한 후에 권익위가 이 불이익 조치 금지를 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면직을 시키기 전에 먼저 권익위에서 신분 그 불이익 조치 금지를 했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서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면직 절차가 이미 끝나고 나서 권익위가 면직 중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보도로 가지고 이제 했던 내용인데요. 근데 권익위에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보통은 제가 이제 이거를 이 보도를 가지고 당시에는 진짜 심정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국을 떠돌고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과 기자님들이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언중에 가서 이제 그쪽 입장을 들어보니까 네. 3월 1일 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인데요. 권익위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권익위에도 전화가 남아 있어야 되고요. 저한테도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김경환 교수와 권익위에 3월 1일 날 전화를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고요. 그래서 권익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날 전화 온 게 있느냐. 다 남잖아요. 네네. 전화 온 것도 없었고. 그런데 듣지 않고 그냥 중부대에 그것도 사건의 맥락과 아주 오래전 얘기까지 막 다 갖다 넣어서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중부대의 누군가가 사실상 거의 장문을 해주신 거 아닐까요? 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게 이 내용은 누군가가 다 써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언중위에서는 이 지금 이 보도 내용이 권익위와 이 해당 교수 김경환 교수에 대한 반론도 듣지도 않고 냈다라고 정정 보도를 이제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점을 막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건을 거기 갖다 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기자님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때 당시 수사 중인 사건들이었거든요, 죄다.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언중위에서 바로잡지 않고 시간을 끊고 제가 형사사건으로 가거나 민사로 가게 된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저는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교수, 문제가 있어서 공익제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예, 둔갑시키는 예,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해관 이사님도 이제 지금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비슷한 게 일단은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들이 그렇죠. 예, 무조건 들어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본인에게 묻지 않아요. 본인에게 전화하지 않아요. 이해관 이사님 케이스도 정말 이게 두 가지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목이 압권이에요. 노꾸라지를 아시나요? 난 도대체 이 말이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말 한동안 유행했었거든요. 그게 딱 그 시점입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노꾸라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노조를 하는 분이 네.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한다 이런 거 같아요. 근데 노꾸라지를 아시나요?라는 이런 제목으로 소제목도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 근로 의욕 낮아져. 노꾸라지 때문에 선량한 직원들만 피해.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기사가 나간 해가 2016년 제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복직한 해입니다. 네. 제가 잘릴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돌아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였고요. 네. 그때 KT가 이제 국정농단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는 그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돈을 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처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국정농단에 이제 연루돼가지고 엄청 언론에 시달릴 때예요, KT가. 네. 그리고 제가 복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또 저한테 이러저러한 이제 KT 내부 분위기도 묻고 제가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때라서 거의 KT의 미운 털이 박힌 거에서 더 박힌 이제 네, 꽃배기가 된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막 아는 직원들이 네 얘기가 신문에 이상하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노꾸라지를 아시나요? 그 기사입니다. 그때가 우병우가 법꾸라지로 맞아. 우병우 때문에 법꾸라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그건 아주 뺀질뺀질하게 법을 피해 나가는 이런 법 전문가 이런 의미라면 그 노꾸라지 기사는 노동자로서 일은 안 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회사를 괴롭힌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세계일보 기자였는데 기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정말 한마디 변명을 못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아마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KT 홍보실에서 청탁해서 그냥 그 이름만 달아서 나간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고 그러지 않으면 나로서 내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 아무런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내서 일단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지나지 않아서 얼마 있다가 그 당시가 이제 그 단통법이 만들어지고 막 이래서 그 가계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네. 뭐 온갖 선거에 다 쟁점이 됐던 해입니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연대 회원이기도 한데 그 참여연대에서 그 민생운동본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통신비 인하였어요. 그래서 그때 다 같이 캠페인을 하자라고 해서 저도 그 휴가를 내고 가서 LGU 플러스 앞에서 그 가계통신비 너무 비싸다라는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아이뉴스 24라고 그 언론사는 사실상 그 IT 요거만 뉴스화하는 맞아요. 언론이기 때문에 사실 KT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절대적으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요번엔 또 이러고도 직원이냐는 식으로 회사는 뭐 망하든 말든 아랑곳 없이 뭐 통신비를 내리라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터무니없는 또 기사를 냈고 이것도 제가 이제 통화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도 뭐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이런 기사들이라는 게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 이제 그 300만 원의 그 조정, 강제 조정을 해줘서 그냥 수용을 해서 거기서 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돈은 제가 다 받지 않고 그 기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 군사독재 정권 때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도해야 될 걸 보도를 못하게 억압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언론 환경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될 기사를 이렇게 네. 돈 때문에 쓰는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KT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석채 사장 혁신 전도사라고 온갖 언론에서 소위 빨아주는 기사로 아주 그냥 넘치고 넘쳤는데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채용비리랑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받았어요. 네. 이게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이후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 갖고 다시 또 이제 억압이다 이런 측면만 보이는데 그 못지않게 정말 써야 될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연명하는 기자, 언론사 이런 데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공익제보 관련돼서 언론의 문제들을 보자면은 대체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에 의한 그야말로 재벌이나 기업의 이익에 좀 네. 영합해서 네.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그렇죠. 데에서 주는 그 돈이 있어요. 홍보비. 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관련된 그 공익제보자들을 한마디로 이제 욕보이는 네. 그런 보도들, 그러니까 맞춤형 기사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광고비 받고 네. 엿바꿔 먹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네. 해요. 그런 기사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사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 가면 명백하거든요. 대부분 문제 있는 보도라는 게 네. 판명이 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받는 그 제보자, 공익제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 보도가 나중에 밝혀져,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고 담대하게 가기에는 이 피해자가, 그 제보자가 받는 그 느낌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커요. 그 고통이. 그럼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 세계일보 노꾸라지 기사는 제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제 네.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신문에 났던데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도 명백하게 저를 지명해서 노꾸라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 아까 그 피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중부대로부터 받는 탄압, 네. 그 불의 이런 것 등은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3월 30일에 이게 보도가 나고 나서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입원을 4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파장이냐면 이 개인의 삶, 개인의 건강을 무너뜨려요. 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광고비 받고 언중에서 나온 손배소 500만 원 내고 광고비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그럼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지만 이런 보도에, 이런 허위 보도 또는 가짜 뉴스 이런 거에 공익 제보자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당장 힘들어서 그만두면 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아파도 치료하고 또다시 매달리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사건 네이밍 자체에 상당히 그 KT에 농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제 사건을 검색해 보면 7대 경관 국제전화 의혹 사건이에요. 네. 네, 의혹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혀갖고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명명백백히 밝혀갖고 KT한테 350만 원 과징금을 때렸어요. 과징금 납부했습니다. 아무런 의혹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사건이 다시 언론에 회자될 때는 언제나 가짜 국제전화 의혹 사건이에요. 네. 아무런 의혹이 없는 사건인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진짜 이런 것들 하려고 KT가 이제 예전엔 공기업이었잖아요. 네. 예, 민영화되면서 제일 커진 부서가 홍보실이에요. 예,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홍보실에서 가짜 국제전화를 만들었으면 가짜 국제전화 사건이 돼야 되는데 가짜 국제전화 의혹 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들고 기자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언론 쪽에서 관리당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과 경계심이 있지 않는 한 뭐 돈 있고 광고 다 이제 진짜 KT 같이 조 단위로 돈을 움직이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저 이제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이제 중부대로 받던 불이익, 교육부로 받는 탄압, 뭐 지금같이 가짜 뉴스 이런 데 있어서 또 언론인들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만약에 이제 이런 기사를 냈다 이러면 바로 광고를 끊어버립니다. 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거나 갖은 이제 탄압과 네네. 압박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NB 뉴스에 대해서도 사실 그 미디어 오늘에서 네. 한 기자님이 아주 집중 취재를 해주신 겁니다. 네. 네.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광고가 끊기더라도 또는 고소 고발을 당하더라도 해주신 또 기자님들과 네. 언론사들이 맞아요.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에 올바른 공의로운 보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덜 부패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휘슬 스토리 벌써 7번째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다음 달이 저희 휘슬 스토리 2023의 마지막 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11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공익제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